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실시간 실검 키워드 보겠습니다. 철원 육군 일병 총탄에 맞아 숨진 사고가 있었죠. 그다음 자유한국당 의원 비례대표 의원 화이트리스트 관련 압수수색 신보라 의원이 이끌던 청년단체가 압수수색 당했다. 자, 가을비 오늘 전국에 가을비 온다는 소식. 이 중에 제가 고른 실시간 검색어는 철원 육군 일병 총탄 맞아 숨진 사건입니다. 남일 같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좀 안전하게 좀 있었으면 사고 안 났으면 하는 마음에 광고 읽고 저는 1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1부는 원포인트 뉴스 SBS 원일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원일희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예. 오늘도 미국과 북한의 이걸 뭐 중계 방송하는 거는 참 저도 싫기는 한데 뭐 이게 이제 뉴스로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좀 갖고 나왔고요. 예. 그 전에 한 가지 또 정정보도 하나 하고 들어갑니다. 어제 방송 끝내고 아차차차차 네. 하고 가셨죠. 네. 저한테도 문자 많이 왔어요. 정치판 취재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정신줄 놓을 때가 좀 있어요. 예. 정신줄을 좀 놓을 때가 있습니다. B1B 랜서. 랜서의 고도가 250km라 요격이 안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거는 높아서 그 요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멀어서 250km는 원산. 지대공 미사일 기지가 있는 북한의 원산에서 그 NLL까지의 거리가 250km가 넘기 때문에 멀어서 요격이 안 되는 거지. 랜서 B1B의 고도는 18km에서 20km. 예.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250km는 성층권. 이건 우주예요. 예. 예. 그래서 보통 민항기가 10km 상공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예. 전폭기들은 그거의 한 2배 정도. 비행한 거리가 원산 지대공 미사일이 있는 곳으로부터 250km쯤 떨어졌기 때문에 요격을 못했다. 네, 그게 이제 어제까지 이제 뉴스고요. 오늘 이제 이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원포인트 뉴스는 국가정보원이 이제 어제 그 B1B 편대 그 NLL 넘어가서 무력 시위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다 보고를 했는데요. 재밌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북한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북한 공군도 못했고 육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국회에 보고를 했어요. 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북한의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시간대가 지금 밤 자정 무렵이라서 이렇게 지금라고 이철우 정보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좀 웃기잖아요. 뭐 퇴근하나요 레이더가? 레이더가 퇴근하나요? 밤이라 저기 한다고? 예. 자, 그건 아닌 것 같고 얼마나 이게 지금 북한이 몰랐냐면요. 이 B1B 편대가 NLL을 넘어서 이렇게 비행했었다라는 그 비행 궤적을 미국이 공개했어요. 이제 북한 보고 좀 우리 이렇게 갔다 왔거든. 이렇게 지금 이제 통보를 한 거고 북한이 이제 뒤늦게 이제 그거를 듣고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금 이틀째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가정보원이 파악한 걸로 놓고 보면 지나가고 난 뒤에 미국이 공개한 뒤에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상의를 하는 흔적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뒤늦게 동해안에 미그기가 떴어요. 초계 비행을 뒤늦게 했습니다.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자,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북한도 이런 그 비무장지대 NLL 선상에서 뭔가 이상 징후가 나오면 선보고 후 조치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적 우발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먼저 대응하지 말고 선보고 후 조치해라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뭔가 휙 하고 지나갔는데 그렇죠. 이게 뭐지 하고서는 선보고하고 후 조치하려다 보니 미국의 B1B 편대가 NLL을 넘어서 비행 무력 시위를 하고 지나간 거고 뒤늦게 조치를 확인한 뒤에 하려다 보니까 미국이가 뒤늦게 뜬 거예요. 초계 비행이. 자, 그 얘기는 뭐 어찌 보면 다행스럽기도 하죠. 북한도 여차하면 붙는다가 아니고 선보고 후 조치 체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요 원칙이 어제 국회에 보고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과거에 2008년도에 김왕자 씨인가요? 네. 그 금강산 그 관광객 피격 그런 사건이 결국 남북 관계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파격으로 박왕자 죄송합니다. 네, 박왕자 씨. 파격으로
몰고 갔기 이 결렬로 몰고 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서로가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말풍선이 아니다. 말폭탄. 말폭탄은 빵빵 쏴대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무척 조심하고 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어제 북한이 신중한 예리한 지적하셨잖아요. 네. 북한의 리용호가 얘기한 건가요? 네. 아니 북한의 그 성명. 예, 성명의 내용이 보면은 이거를 격추하는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다는 얘기는 격추하겠다가 아니고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아주 굉장히 정교하게 지금 북한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마치 이제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그 군사 용어로 보면은 madman theory. 미친 게 아니고 미친 척하는 그런 전략 이런 걸 지금 구사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북한이 그럼 계속 조용할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고요. 추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 분명히 있고요. 10월 11일 전후로 해서. 그다음에 6차 핵실험 가능성도 어제 6차는 끝났고요. 6차는 끝났죠. 지난번 한 게 그렇죠. 6차 핵실험. 6차였고 또 핵실험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어제 국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폭탄을 또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군대 안 갔다 와서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른 나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끝나고서는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미국 기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또 한 거예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그랬더니 또 했어요. 세컨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세컨 옵션은 군사 옵션이 될 것이고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북한은 폐허가 될 것이다. 완전히 파괴적이 될 것이다. 용어도 지난번에는 디스트로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Totally destroy North Korea. 우리 오늘 새벽에는 devastating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devastating. devastating. 매우 파괴적이 될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옛날 단어로 찾아왔고 북한도 deterred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죠. 네. devastating. 액센트가 이름절에 있습니다. devastating. 명존 동훈대 원래 동산 뒤에 있는데. 네. 어찌됐든 트럼프의 이 언어 구사가 이게 좀 미국 대통령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도 내부적으로 지금 이 트럼프는 지금 이 무릎 꿇기 저항 운동 있잖아요. 미국 공립학교가 가리키는 국민 의례를 지금 그 유색인종 그 운동 선수들이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이게 지금 학교로 쭉 번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그 이 욕설에 가까운 그런 이 지시에 대해서 지금 저항 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 무릎 꿇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안팎으로 지금 막 시달리고 있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외 문제에 대해서 점점 언어가 과격해지고 있고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저 군사 옵션이 있다라는 말을 자꾸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현실적으로는 지금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매우 조심하고 있다라는 점. 자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북한에 대해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제 북한은행하고 중국은행 제재 이제 시작됐거든요. 이게 커요. 이거 뭐 돈줄 재는 거 이거 무지하게 큽니다. 이거. 그러면 과거에 그 DBA 델타 방코 아시아 방코 델타 아시아 BDA 방코 델타 아시아에 2,500만 달러 묶어놓으니까 그때 그랬었잖아요. 피가 얼어붙는다고. 피가 얼어붙는. 그러니까 이게 돈줄을 지금 끊는다는 건데 오히려 이제 이런 옵션들이 더 이제 현실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국제 정세 상황에서 오늘 청와대가 여야 대표 이제 안보 만찬을 하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빠집니다. 이걸 이제 뭐 정치권에서는 이제 스스로 자처하는 왕따 정치라고 그러는데 부르려면 나 혼자 따로 불러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청와대는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홍준표 대표만 빼고 지금 오늘 이제 만찬 그렇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부를 땐 또 같이 가고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 체제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제 노무현 특검 맞불이 붙었잖아요. 지금 이제 그 맞불이라고 할 수 없죠. 주장이죠. 그리고 이제 이 프레임 자체를 이제 댓글 정치가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국정원을 동원한 지금 이제 댓글 공작 정치가 지금 계속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고 매일매일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권이다. 해서 이제 원조 프레임으로 지금 이게 좀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 이런 바꾸고 싶어하죠. 그렇죠. 바꾸고 싶어와서 이제 프레임을 그렇게 가고 있고 청와대 만찬에 불참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원조 적폐 논란으로 지금 이제 가고자 하는 건데 예. 자 이제 이건 이제 국민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정근정님 기자님 목소리가 냉철한데 신뢰가네요. 귀에 쏙쏙 박혀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목소리가 이랬다면 안 졸렸을 것 같아요. 김수경님 봉도사탕 엄마가 정치쇼를 너무 사랑하네요. 보는 라디오 본다고 밥도 안 줘요. 엄마가 밥 안 주면 라면 끓여 드세요. 호홍. 반우선님 봉도사님 어찌 그리 다방면으로 박수계시니 푹 빠집니다. 사랑합니다. 참고로 전 반기문 사무총장과 일가입니다. 하트 뿅뿅뿅. 반 씨는 전부 다 같은 일가예요. 아 그래요? 본이 하나니까.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자 잠깐 시간 남았는데요. 네. 하나 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 14. 그러니까 예. 14 공동선. 정봉주의 정치쇼 2부 3변 시대. 그러나 오늘 2변 시대. 이런 비운이 있나 2변 시대. 자 함께 하실 분 백성문 변호사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백성문입니다. 예 오늘 백지와 신라를 다 포괄해야 돼요. 박지훈 변호사님. 네, 박지훈입니다. 제가 예. 김태현 변호사 목까지 하겠습니다. 신라는 지금 오늘 빠졌어요. 나당연합 군대. 이렇게 늦으면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약속 아닙니까? 청취자들하고 MC는 약속. 가끔 늦을 수 있죠. MC 늦어도 됩니다. 예. 패널들은 저는 1시간 전에 와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건 한 좀- 시간이요? 아니 그건 좀 10분 전에 왔잖아요. 이 앞에 목욕탕 있었습니다. 예. 예. 아니 뭐 SBS 앞이 공사 중이라 차가 막혀서 늦는다는데 예. 뭘 감안하고 와야죠. 그럼요. 어제 저도 늦었어요. 아니, 대한민국 이분. 어떻게 보고 그러면 다 맞나요? 대한민국이.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 뭐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아 나 참. 지금 늦은 분 이름이 누구? 김태현 직업? 변호사 사는 곳? 일산입니다. 예. 아이고 일산에서 저 판교서 왔는데요. 뭐. 아니 일산에서 오면은요 이게 역주행해요. 길도 안 막혀. 그렇죠. 안 막히죠. 예. 늦잠 잔 거예요. 아니, 이거 새벽에 냉정하게. 판교에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요. 아니 요즘 변호사가 그 전날 술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방송을 앞두고? 그러니까. 참. 죄송합니다. 예.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조현호님 광고 너무 길어요. 이러다가 마성의 광고쇼 될 듯. 자 신금이 김변 안 늦으시나요? 안 보입니다. 진짜 왜 SBS 앞이 공사를 해서요. 서부간선로들은 길을 또 꽉 막아놨어요 어제는. 이 앞에서 30분이야. 그러니까. 딱 그 서부간선로에서 빠져갖고 딱 들어오면 여기서 4분에서 5분 거리거든요. 여기서 30분이야.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2시간 전에 집에서 나왔어요. 안 늦으려고. 사실 아까 아슬아슬하셨죠. 그럼요. 4분에 그냥 칼같이. 아유 뭐 진행자 좀 늦어도 됩니다. 야, 우리 한번 늦은 거 갖고 한번 2시간에 1시간 해볼까요? 아 그거 한 시간 할 수 있죠. 예. 진행자 느끼는 늦는 건데. 거에 법률적 의미. 아 이거는 그 출연료를 차감해서 줘야 돼요. 출연료 시간이- 왜 줘요? 우리 늦으면 안 줘요. 아니 그거 안 주나요? 안 줘요 그럼. 뭘 주라 그래요. 지금 이거 듣고 있으면 김 변호사 돌아갈 수 있겠는데. 누가요? 김 변호사. 들어가면 이제 영원히 못 받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 아쉬운 대로 이렇게 또 이 시간 비분으로 나눠서 또 차감해서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안 줘요. 그냥.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김태현 변호사의 출연료는 회식 비용으로. 회식 비용 하면 안 되고 자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좋은 곳 정봉주 출연료에 얹겠습니다. 자 원세훈 전 원장 어제 검찰 소환. 표정이 안 좋아요. 야 제가 한 방송에서 이랬거든요. 이분 말하라고 만들어진 것이다. 재판은 가족이 받는 것이다.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적응을 못하는 스타일 같아요. 아니 이미 요 자리에서 정두원 의원이 네. 같이 서울구치소 살았는데 감옥 살기 참 힘들어하더라. 아니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예. 그 똑같은 거기다도 잘 적응하는 스타일이 있고 좀 못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제가 예. 원세훈 원장의 얼굴을 지금 보니까 정말 적응을 못하는 스타일 같아요. 그게 힘들어했어요. 큰 변수가 아닌가 싶어요. 또 계속 살던 사람 우리가 군대 예.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를 한 번 더 가라는 몸까지만 몰라서 계속 있는 거든 복무를 하는 거거든요. 간 김에 계속 있는 간 거. 김에. 근데 원세훈 원장이 왔다가 들어갔다 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얼굴 보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이게 큰 변수가 아닌가. 결국은 본인이 더 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요 이렇게 박지훈 변호사님처럼 이성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바로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어때요?
저는요 교도소 있는 잘 적응 체질 같은데 교도소 있는 분들이 체질.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해. 방장. 아니 야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 징역을. 아, 그 체질 같. 그러니까 83년도에 예. 한번 살았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먹방에서 한 달 동안 조사도 받았어요. 와, 먹방에서. 그 중정 안기부 같은 데서요. 아니 예. 비스무리한 예. 데서 먹방 창문 하나도 없고. 예? 그거 대단하신 겁니다. 그거는 근데 원세훈 이제- 원장은 정말 못 견디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재판은 가족이 받는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제가 원세훈 원장의 부인이에요. 말 많아요. 예. 상당 극성입니다. 알죠? 네. 당신이 뭔 죄가 있었어? 당신 혼자 감옥 살아. 당신만 죄 졌어? 당신 시킨 대로 했잖아. 얘기하라고 다. 그 얘기 한 10번만 들으면 다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원세훈 원장이 표정이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적응도 적응인데요. 그러니까 그 표정을 보고, 그러니까 진짜 이 침울한 표정을 보고 지금 박준 변호사 이제 아니 이재용 부회장 그러니까 봐요. 표정 아니 좋아요. 생각을 하셨는데 네. 문제는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또 검찰에 온 게 피의자입니다. 그렇죠. 피의자, 피고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이 징역 아직 4년을 혐의 확정이 안 받았죠. 됐어요. 예, 이제 그거 말고 어허. 다른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 올려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4년만 살면 그거 나중에 거의 확정되겠지만 나갈 수 있어가 아니라 4년 살고 지금 조사하는 것 때문에 또 살 수도 있네. 그럼 이제 심란하죠. 이게 지금 4년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의혹 자체가 그 외곽 민간인 댓글팀 48명. 관련 운영, 예, 운영. 그 다음에 박원순 제안문건, 예. 그 다음에 MB 블랙리스트. 예. 거기다가 민간인 댓글 부대한테 돈이 돈 지원된 게 줬던 거. 국고 손실. 국고 손실하게 되면 특가법상의 제5조 국고 손실죄 무기 5년이에요. 5년 이상 그 무기. 살인죄하고 똑같아요. 사형 빼고 살인죄하고 똑같아요. 형량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증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거의 사실상 무기. 4년 플러스 알파는 확정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원세훈 원장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러면 저한테도 표정이 안 좋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박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사의 가장 키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혐의를 밝히는 것도 있지만 이걸 고 윗선에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는지 또 국정원장하고 또 대통령하고 독대하던 것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없앴는데 MB 때 다시 부활시켰어요. 예. 그럼 둘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과연 안 했을까? 모든 국민들이 그 의심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고했습니다. 지시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도 갈 수 있는. 아니 그게 적응을 핵심이죠. 못하는 게.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장이 적응을 못하고 있어서 무언가 윗선을 불고 감형을 원한다면 위로 갈 가능성도 있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한. 저는 실제적으로 원세훈 전 원장 얼굴들을 계속 봤어요. 재판할 때마다도 뭐 보고. 관상 봐요? 아니 관상이 아니고 최근에 제일 안 좋아요 이때까지. 특히 마지막에 파기환송심 선고받을 때 갈 때는 나름 경호원도 대동하고 자신감이 좀 넘쳐 있었거든요. 지금 얼굴 자체가 좀 검해졌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전문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관상 저는 전문가. 아니요. 예, 저는 2012년에 살았죠. 네네. 제가 어제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원세훈 국정원장을 모셨던 전직 국정원 직원. 그래서 다 들었죠. 더 잘 알겠네요. 아 그럼 제가 오랫동안 제가 본 게 좀 맞죠. 너무나 얼굴이 예, 그리고 힘들어 또 보입니다. 부인도 대단하신 분이죠. 아, 극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냉장고를 자물쇠로 잠근 사람입니다. 박찬주 박찬주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어제 확신. 근데 여기서 또 그렇죠. 우리 방송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 윤석열 중앙지검장 수사 얼마나 잘합니까?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예.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수사 얼마나 잘합니까? 원장님. 천재죠. 원장님.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고 이렇게 실각이 날 필요가 있을까? 감옥 오래 사시는 거 저희 원치 않습니다. 무섭네요. 아니 윤석열 이명박 전 검사장이 대통령 들으면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이 알고요. 예. 아마 본인이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검장이잖아. 지검장이기 때문에 조사는 못해요. 올 때마다 차는 마시러 갈 겁니다 아마. 뚜벅뚜벅 걸어가요. 목소리도 굵잖아요. 그리고 오실 때마다 예. 올 때마다 오실 때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오늘 차 한 잔 하고 아유 얼굴이 왜 이렇게 거칠하십니까라고 한마디만 그렇게도 해주면. 안 해요. 예. 많이 힘드시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빨리 나가셔야죠. 편하게 하셔야죠. 예. 그리고 편하게 하셔야죠. 건강 챙기셔야죠. 네. 남양 특집이네요. 남양 네. 특집. 그리고 손잡고 원장님 꼭 살아 또 나가. 저 같으면 울 것 같은데.
예,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더러 검찰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그래서 내가 사법고시 과목이 뭔지 몰랐거든요. 사법고시를 못 봤다. 안 보시길 잘했습니다. 무너집니다. 무너질 가능성이 많죠. 노래도 있어요.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너무나 안 좋아요. 원세현 전 원장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을까. 어제 저는 동영상을 봤잖아요. 옆에서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그분의 멘탈이 무너졌는지 살아있는지 딱 보이는 거예요. 살아보신 분이라서 더 잘하시네요. 예. 징역 최고의 전문가. 징역 전문 MC. 자, 7114님 제 첫사랑 이름과 같은 백성문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이분 뭐 하시는 분이야 아침부터. 근데 백성문이라는 이름은 흔치 않은데. 그래요? 성문이라는 이름은 흔해요. 근데 앞에 저 성까지 딱 같은 분. 성문은 얼마나 흔하냐면 성문 종합용어도 있잖아요. 성문 종합용어, 성문 서적, 성문 출판사 다 있습니다. 성문 서적 성문 종합용어. 이룰성의 그럴 문이니까 글로 이루는 거니까 뭐 책에 관련된 거 많죠.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는 왜 백성문이냐면 성문 종합용어 100번 띄웠다는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화낼 뻔했어요. 지금 박지원 변호사 화내는데 한번 삼키더라고 지금. 죄송합니다. 박지원 변호사 어디 갔고 지금 누구죠? 김태현 변호사요? 아니요. 이승엽 이승엽 씨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즈 이승엽입니다. 곧 은퇴식을 합니다. 대구 10월 3일입니다. 네. 근데 마지막에 박지원 변호사 왔네. 제가 뭐 계속 따라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저는 오늘 또 주목돼야 될 부분이 MB 전 대통령인데 결국은 본인이 안 나오고 이제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뭐 포털에 쓸지도 아직 뭐 미지수고 아마 벌써 조사 같은 게 많이 간 게 여당의 한 의원이 했던 단체까지 지금 압수수색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뭐 신보라 얘기 됩니까? 얘기했어요. 바로 신보라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고 추석 직후 정도쯤에는 MB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 표명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진짜 이거 수사 세련되게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어쨌건 지금 보수 야당 쪽에서는 다 정치보복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어쨌건 피고소인 신분이죠. 이미 고소 당했어요. 그럼 피고소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포토라인에 세운다거나 검찰에 출두를 할 정도 상황이 되려면 이 정도면 빼박일 정도가 돼야 나오는 거지 섣불리 포토라인 세웠다가는 그게 오히려 역풍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윤석열 지검장이 워낙 또 수사 잘하시니까 그런 거 고려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빼박인데 여기서 또 작전이 나오죠. 언론에 흘릴 때는 어설픈 걸 툭 흘립니다. 잽을 툭 날리고 피할 때 그냥 훅이든 스트레이트든 들어가는 거죠. 카운터 펀치라고 하죠. 그래서 언론에는 별거 되지 않는 것 툭 흘려서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때 다른 그물이 턱 크니. 야, 오늘 남양 특집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되게 무서워요. 법률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살아가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최근에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MB 전 대통령 표정 보잖아요. 불안해요. 힘들죠. 아무리 평정심 유지하고 싶어도 지금 딱 할 날이 본인한테 오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직감이 될 거예요. 마음이 괴롭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나이가 드셔갖고 조금 탁해졌어요. 자 다시 액션 큐. 제까지 돌아올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키면 다 해. 자꾸 우리 제가 이 봉도사님 자꾸 시켜가지고 제가 이 성대모사를 연구를 해오고 왜 시켰냐면요. 제가 커피가 뜨거워서 좀 시켜 먹으려고. 알겠습니다. 요즘에 진짜 연습해요. 해야 돼요. 원래 MB 대통령 거 안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요? 박원순 시장도. 박원순입니다. 이건 안 하겠습니다. 저도 제안 문건에 있고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 여기 아빠 뉴스에 김용민 씨 나오거든요. 그거 정말 잘하잖아요. 근데 내공이 떨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박지원 씨의 이승엽의 한 수 위야. 박지원 변호사. 자, 그런데 혐의 가운데 배임 횡령. 이야, 이거 지저분하게 걸리는데. 근데 이거 배관 사고라는 거죠? 왜 이거를 넣었냐면 이게 일사부재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추가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국정원법하고 다른 부분 민법상 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넣음으로써 형법상 죄송합니다. 형법상 재산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원세훈 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죄를 가늠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거 사실은 안 넣어도 그만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죄들이 국고손실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넣은 거는 왜 넣었을까요? 위압감을 느끼게 할 것 아니요. 같아요. 인격살인.
그 정도입니까? 그럼요. 인격 살인. 그러니까 걸수 국고를 있는 가서 국고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댓글 하는데 써라고 국민의 공분이 나는데 배임 횡령 나면 집에 살림살이하는데 돈 갖다 썼다는 거야. 에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가게 되면 이제 정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게 또 금액이 커버리면 예. 요것도 형이 만만치가 만만치 않아요. 않죠. 이제 거기다가 너무 뭐가 많더라고요. 저도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새로 추가된 혐의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얘기했던 거 외에도 그 미디어워치라고 옛날에 그렇죠. 변희재 씨가 변희재. 보수 농객이었죠. 예. 거기에도 뭐 정경련 동원해가지고 그쪽에 지원해주고 뭐 이런 내용들까지 지금 나온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명 화이트리스트 같은 개념이죠. 예.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요. 원세훈 국정원장은 표정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질 수밖에 자, 없을 것 이 같아요. 배임 횡령 갖고 상황극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원세훈 원장 따왔어요. 윤모입니다, 제가. 자, 네. 원장님. 야, 원장님 지금 내 바빠갖고 들여다보질 못했는데 지금 조사한 내용 뭐야? 여기 김 부장 가져와봐. 야, 이 배임 횡령 왜 그래? 이거 국고 손실 다른 거 있잖아. 지검장님 그거는 좀 빼주십시오. 왜 이런 인격이 있지 인격이. 지검장님, 예. 형님 좀 빼주십시오. 제가 동생이고요. 형님입니다 지금은. 원장님, 네, 제가 요거는 잘 고려하겠습니다. 열심히 수사받겠습니다. 모든 일이 다 기억나시죠? 서럭서럭 다 기억이 납니다. 예, 새록새록. 예. 자, 근데 오늘은 굉장히 뭐 이상한 데로 막 계속 가네요. 아니 김태현 변호사가 없으니까 제가 그 역할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예, 있습니다. 아니, 원래 이거- 연기는 원래 김태현 변호사 하는데. 이거요. 예. 배임 횡령이요. 회사 기업 이사들 간부들도 막 내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할 때 그다가 딱 횡령 나오면 가죠. 아니 어디 술집 간 영수증 툭 내놔요. 그래서 이 술집에서도 돈을 쓰셨네요. 검사님. 본인이 드신 거잖아요. 검사님 살려주세요. 회사를 위해서 본인이 드셨나요? 뭐 이러면서 비싼 그거- 데서 드셨네. 술값이 만만치 않아요. 내가 먹는 데보다 공이 한 2개는 더 붙어있네. 소주 한잔 하는데 공이 2개가 더 붙어요. 이상하네. 그렇죠.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른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좀 이해가 돼요? 아니요, 우리가 이해할 수 뭘 있다는 게 이해를 아니고 해주려고 그래. 자기 계통의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내가 이 국정원을 하다 보니까 국정원부 위반이 된 거고 그렇지만 충성심을 그걸로 발휘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중간 띠묻다. 띠묻다. 이게요. 이해하기 제가 어려운 몇 부분이죠, 번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때 5천만 원 받을 때요. 아파트 가서 받았거든요. 사무실 갖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얼마나 국정원을 모르냐면 네. 국정원 차량이 그 원장 차량이 움직이잖아요. 뒤에 똑같은 차량이 중무장 차량이 움직여요. 이 중무장 차량한테 가라 그랬던 거야 그날. 니네 돌아가라 이제 됐다. 국정원장은 국가 자산입니다. 같이 이게 돌아가면 한 대가 붙은 거거든요. 나머지 2호차, 3호차는 비공개로 흑색으로 붙거든요. 이 나머지 차량이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들어가서 5천만 원 받은 거예요. 그때 기조실장 누구죠? 김주성 씨. 김주성 씨. 이제 예. 김주성 씨 나와야 돼요. 예. 왜냐하면 원세훈 원장은 어찌 보면 바지 저고리고 실세는 김주성. 일 가능성이 높죠. 김주성 이름 적어놨습니다. 이제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네. 자, 그런데 MB 때 국정원 심리전 대상 명단에 홍준표, 정두원, 안상수, 원희룡, 제가 이거 권영세 이건 그렇더라고요. 뭐예요? 권영세. 고영세, 제일 저는 놀란 거 윤창중도 갔더라고요. 윤창중. 극보수 인사라고 들었던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보수 정권 뭐 앞으로 길게 가기 위해서 뭐 이런 심리 전단을 했구나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냥 딱 느낌이 뭐냐면요. 우리 편 아니면 다 나쁜 놈.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나쁜 놈 이런 표현 써도 돼요? 아니 그 이분들한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국정원에서 판단할 땐 우리 편 빼고는 다 나쁜 놈. 저쪽 어떻게든 다 눌러. 국정원이 그러니까 더 심한 말도 했겠죠. 그러니까 뭐 윤창중 대변인 같은 경우 들어가 있다니까 어제 방송하는 도중에 웃음이 터지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저 양반이 왜 저기 들어가 있지? 막 그랬는데 근데 그 양반은 당하고 대통령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획책한다. 예. 그런 걸로 이제 문제를 삼은 거고. 변호사님. 네? 염색을 언제 하셨어요? 염색이요? 전주 토요일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네. 눈에 딱 띄네. 그래요? 예, 계속하세요. 아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뭐 당하고 뭐 이간질한다. 뭐 굉장히 강도 높게 거기에 써놓은 거예요. 아니 실제로 MB 정부 때 독설 많이 했죠. 독고다이였고. 아니 그리고 그래도 친인데 대충. 청와대에서 한나라당을 많이 무시했어요. 그렇죠. 당청 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시한 대로만 해라. 오죽하면 그랬고 그때 야당에서 뭐라고 비판했냐면 원내대표를 갖고 그때 안상수 원내대표였을 거야 아마 퀵서비스 배달 분야
네. 청와대 지시하는 것만 갖다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냐? 너희들 얘기를 해라 이러면서 야당에서 비판했는데 그런 안상수도 있어요. 안상수 들어가 있고. 그래서 들어가 있지 않고 들어가 있는데 있어요. 저는 예. 이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편이잖아요. 범적으로 봤을 때는. 예. 법적으로. 범으로 봤을 때는 같은 그렇죠. 편인데 같은 편을 사찰 아닌 사찰회가 분석을 해놨고 그 사람도 좀 요주의 인물이다 표현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조국이나 이런 예. 사람들 표현하는 건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예. 들어도 그래서 안상수 당시 대표인데 안상수라든지 홍준표라든지 권영세라든지 친박이라고 하는 경우는 아니, 저는 조금 더 근데 부적절해 보인다. BBK 갖고 제가 그렇게 싸운데 왜 저는 사찰 안 했죠? 필요 없다고 본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이 아니고요. 아니 그 나쁜 의미. 의문에 이거 100패야 아니요, 그게 100패. 아니고 의문의 만패. 의문의 만패. 정치 활동을 하고 있고 예. 상당히 문제가 지금 있는 그런 당사자들만 지금 대상을 삼았고 예. 그것도 좀 쉬고 계셨잖아요. 아니요. BBK 조금 쉬고 그리고 있었죠. 누가 보더라도 사찰할 필요도 없고 예. 굳이 쓸 필요도 없는 사람은 예. 재기 불능. 쓸 필요가 없어요. 누가 봐 똑같기 때문에 평가가 그래서 그건 뺐지 않았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예. 제가 소주집밖에 못 갔어요. 이렇게 공 2개 붙어 있는 술집 못 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열받았고 55분 40초에 멘트 아웃 3별 시대 3별 계속 이런 거나 읽어야지 뭐 쓸데없이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의문의 만패를 딱 안겨주시네. 굉장히 냉정한 표정이었어요. 그럼요. 표정도. 어, 거긴 자. 못 들어가. 약간 이런 표정. 이런 자 표정. 이제 오늘 집에 가서 뭐 하는지 우리 사찰 들어가야 되겠어. 자 사찰 들어가기 전에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3변시대 3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간에 합류한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요, 예. 제가 오면서 들었거든요. 예. 되게 재밌던데요 이거. 아니 근데 라이브로 다 들은 적은 없잖아요. 3변 시대를. 그래요. 그치. 뭐, 본인이 여기 나와 있어야 되니까. 못 들어요. 아니 지금 물타기 하는 거죠? 아 진짜 재밌대. 아 방송 야, 이름 근데 방송국이 뭐라고요? 박송 SBS. 예. 목동 예. SBS 11층 프로그램 이름? 103.5 메가헤르츠 정봉주의 정치쇼. 진행자? 70억 분의 1 진행자? 마정의 진행자? 정봉주 아, 봉도사. 좋아요. 근데 오늘 진짜 김태현 씨 이게 인격이 좋은 게 출연료 안 준다 그런데도 끝까지 오신 거예요. 네. 아니 차를 돌리기 너무 늦어가지고 들었거든요. 그 얘기도 그렇죠. 제가. 그것도 네, 목동은 왔어요, 그냥. 일방도가 많았고 돌리질 못해요. 어디 갈 수 없어 그냥 그냥 와야 직진해서 가든가. 와야 돼 그냥. 직진해서 가든가. 아 근데 제가 들으니까요. 예. 야 박주인 변호사 잔이네요. 예. 지금 뭐 원세훈 전 원장의 가족들 듣고 있어서 그냥 얼굴 눈물이 검해졌는데 뭘? 엉엉엉엉 흘릴 것 같은데. 저는 원세훈 원장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변호사가 오늘 뭐 거의 뭐 끌고 갔죠. 일부를. 저는 그냥 보는 그대로 근데 느꼈어요. 예. 한 마디만 덧붙이면 예. 그 교도소 생활, 구치소 생활 얘기하셨잖아요. 예. 원세훈 원장이 처음 들어갔을 때 예. 그때 서울구치소에서 원세훈 원장이 되게 유명했었어요. 왜요? 적응 못하고 못해서. 진짜로. 예. 아니 그 그래서- 정돈 의원이 그 그죠. 얘기를 했다니까 예. 여기 가서. 그래서 그때 원세훈 원장이 접견하는 방이 있어요. 저 끝방 안쪽 제일 끝방. 예. 바깥쪽 방에는 최태원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 앞방에는 주수도 씨 있잖아요. 제이유. 주수도 잘 살아, 그 사람은. 아 거기 잘 지냅니다. 거기 있었고 그다음 맨쪽 끝방에 이제 원세훈 원장이 있었고 그 옆방에 저기 이상득 국회 부의장이 접견하는 방이었는데 원세훈 원장 보면 항상 이렇게 교도관 양쪽에서 데리고 가요. 이렇게. 힘이 빠져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도관이 누구 오세요 그러면 이제 혼자 그냥 변호사 앉아 있으면 그만 걸어가서 하는데 예. 거기 양쪽에서 이렇게 부축을 한 걸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 예. 근데 왜 그랬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어쨌든 적응을 못하는 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못한 것 같아요. 적응을 너무. 예. 저기가 정돈 의원이 여기서 그랬어요. 너무 못 산다고. 근데 그게요. 이런 거의 심리 상태가 뭐든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다 겪잖아요. 근데 어려운 상황이 끝나는 빛이 보이잖아요. 어느 상황에서든. 그렇죠. 4년은요. 잔혹해요. 못 사는 4년에다가 사람한테. 지금 그 저기 앞에 보이지도 않는 4년 후를 그나마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기다 얹어서 이렇게 딱 올려버리면 예, 추가 지금 뜬다. 나와 있는 게 거의 뭐 추가 뜨는 거 거의 100%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이 원세훈 같아요. 원장이 목이 진짜 거의 힘들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 과거에 이 그 공안 사건들 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모르죠. 한 2년 3년 동안 다 살려. 그래 출소하는 날이에요. 다시 진짜 출소하는 날 아니요. 출소하는 날 기소해요. 새로 기소. 그래갖고 구속영장 그날 청구, 그날 발부. 그 출소하려고 그러다가 나오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그냥 그때 많이 무너지겠네. 아니 죽고 그때 싶죠. 주저앉으면 이제 그때 교도관들이 끌고 가죠. 이러지 말라고 네. 들어가시라고. 힘들어하니까. 자
정진석 의원 고소? 노무현 특검으로 가자? 허허,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의원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서 예. 사실 뭐 제가 방송에서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을 예. 정도의 얘기를 했죠. 너무 심하게. 예, 이거 사실 어느 정도의 금도라는 게 있는데 그걸 좀 넘어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레드라인을 넘었죠. 돌아가신 대통령에 대해서 뭐 가족의 부부싸움 얘기까지 언급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자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및 권양숙 여사 네. 명예훼손까지 그렇죠. 같이. 이게 사망한 분 같은 경우에는 예. 고소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가족이. 가족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고죄로 해서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노건호 이제 장남 씨가. 노건호 씨와 권양숙 여사가 이제 고소를 했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소를 하면 고소를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예. 김태현 변호사 고소하면 고소 당하는 사람. 고소 당하는 김태현 사람은 변호사는 고소하면 안 돼요. 왜냐면 늦으니까. 늦으니까 출두를 일단 늦게 할 거니까. 다음 날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안 나가면 구속이죠. 그냥 구속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이거는 뭐 나와 있는 증거는 그 아예 글이 있고요. 예. 정진석 의원이 썼다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 골방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SNS상의 네, 공표를 그러니까 목적으로. 이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검찰이 뭐 수사를 뭐 딱히 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어쨌건 피고소인이니까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좀 수가 저는 글쎄요 이렇게 강력한 워딩을 할 정도가 되는지 지금 원하는 거는 특검 같아요. 무슨 다른 의도가 있지 예. 않았을까 하는. 뭐 여러 가지인데 640만 불 수사가 못 됐다 안 됐다는 부분 홍준표 대표 얘기한 것처럼 그 수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가만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식 자체가 이게 가만히 있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한 것 같고 그게 왜 정진석 원내대표가 정진석 의원이 이게 총대를 맸을까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정진석 의원도 그 MBC를 정무수석을 맡았었거든요. 2년씩이나. 그렇죠. 오래 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블랙리스트라든지 관계가 없을 수 없다고 봤을 때 본인이 던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 정진석 의원은 몰라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네. 알면은 제가 그 캐릭터를 알면 캐릭터를 분석을 해도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들 텐데. 저는 일단, 친구예요. 예, 전 모르는데 삼소연 의원입니다. 사선이에요. 사선인가요? 예. MB 때 정무수석하고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했어요. 예. 정치적 감각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정도 경험이 되면요. 뭐 아하. 아버지도 정치인 출신이니까 뭐 그렇죠. 피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실수겠는가? 예. 실수 아닙니다.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예를 들어서 방송이나 인터뷰 중에 확 나왔으면 그건 실수일 수도 있는데 글입니다. 글은 쓰고 나서 올리기 전에 본다고요. 그러면 이걸 올렸을 때 어떤 파장이 있게 될 거고 그럼 우리가 어디 건 뭐고 잃을 거는 뭐다. 예. 그거 아마 판단이 끝났을 거예요. 그러고도 올렸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뭐 이건 뭐 앞서 두 분이 얘기하셨으니까 뭐 그건 가고 의도가 뭐냐라는 건데 다음 주에도 추석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뭐 모든 정치인이 그러겠지만 자유한국당 또 추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판이 계속 밀리는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는 이 프레임으로 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강하게 지금 공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직 대통령 감옥 갔습니다. 전 대통령도 이제 포토라이 쓰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쟁점을 다른 것을 끄집어내서 논점을 흐리게 하자는 겁니다.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다라는 얘기. 적폐? 우리만 적폐야? 너희들도 적폐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고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 홍준표 대표가 계속 문재인 대표한테 뭐 640만 달러 뭐 대장이 뇌물 먹고 감옥 갔잖아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때는 그게 큰 쟁점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그걸 받아치진 않았거든요. 받아치지 않고 홍준표 당시 후보의 공격을 흘렸기 때문에 그게 쟁점이 안 되고 네. 넘어갔는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김경수 의원하고 노건호 씨가 전 너무 세게 받았다고 봐요. 그렇게 세게 받아주고 안 봐도 뭐합니까? 물론 감정은 이해해요. 아들이고 어쨌든 비서고. 본인이 모시던 사람 다 비서니까 예. 감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제가 왜 이걸 세게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수사할 것도 없다고 그랬죠. 아닙니다. 사자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허위인지 아닌지 조사해야 돼요 일단. 해이죠. 그러면 부부싸움 했냐? 가출했냐? 가출했냐? 그럼 그 당시에 경호원들 들러야 됩니다. 하다못해 권양순 수사 뭐 방문 조사라도 그날 어디 계셨어요? 물어봐야 됩니다. 예. 그럼 640만 달러? 그럼 그때 수사 기록 보든지. 그게 아니면 누구야? 저기 홍만표 예. 뭐 저 당시 기획관, 우병우 당시 기획관, 이인규 중수부장 불러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머릿속에 잊어먹고 있었는데 지금 정진석 발로 그 얘기 나오잖아요. 2009년도에 당시에 문재인
당신은 이제 전 비서실장이죠. 예. 한겨레 신문 인터뷰하는 거. 거기는 예. 그렇게 문재인 실장이 얘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보복 아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다. 630만 달러 건네진 건 맞다. 단 대가성이 없으니까 뇌물이 아닐 뿐 이렇게 얘기했다고 문재인 당시에 전 비서실장이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가 예. 지금 나왔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게 누구 손이냐는 거죠. 한나라 저기 자유한국당은요 잃을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없습니까? 어차피 지금 망가져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야 우리만 적폐가 아니라 니들도 적폐야. 아니, 그리고 그렇죠. 니들이 우리한테 한 것도 정치 아니, 보복이야. 근데 이 얘기만 꺼내 자, 나와도 궁금한 게. 성공이라기보다는 예. 자, 궁금한 게 그럼 여기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640만 불을 끄집어내자 그러잖아요. 예. 근데 부부싸움과 가출을 문제 삼았는데 640만 불을 왜 끄집어내죠? 아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640만 불 얘기는요. 예. 그게 뭐 뇌물이다 뭐 재수사하자 이런 아니 문제. 그러니까 그거를 왜 부부싸움 했느냐 가출했느냐 요게 문제인데 지난 640 대선 때 예. 640만 불 얘기가 나왔을 때 예. 하도 오래된 얘기 거의 한 10년이 지난 얘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벌써 긴가민가 했습니다. 예.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뭔 하는 오래된 얘기니까. 근데 이번에 그 얘기가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2009년에 인터뷰했던 기사까지 나옵니다. 나오죠. 그럼 630만 달러가 어쨌든 건너갔다는 건 이제 팩트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야.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야 니들도 630 정도 받았잖아. 그럼 대가성 없다고 누가 그래? 당시에 노무현 전 그런데 대통령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예. 수사가 중지가 된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야 공소권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돈을 받은 여사님에 대한 수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는 게 과연 지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쪽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걸 당시에 이번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가 흘렸던 것처럼 흘려야 되는데 맞받아치니까 이게 폭발력이 커지는 거죠.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적폐청산 우리도 적폐? 그래. 니들도 적폐야. 니들 돈 받았잖아. 정치보복? 니들 했다며 우리가. 니들도 우리한테 하는 거야. 이거만 조금만 해줘도 그래도 성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잃을 게 없고 더불어민주당 자, 청와대는 잃을 게 많잖아요. 잠깐만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좋아. 그럼 민주당도 적폐인가?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지 않고 끄집어만 내도 도움이 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생각이 있는 와중에 또 당시 5월 23일 이후에 국정문건이 가족의 문제로 몰고 가라. 그러니까 라고 문건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예. 추석이잖아요. 예. 청와대랑 더불어민주당 그게 신경 쓰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건 보세요. 이번 김명수 이번에 인사 2번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부결됐어요. 예. 김명수 국정원장 뭐 야합이다 이런 소리까지 뭐 협치다 뭐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과의 어떤 바터로 된 겁니다. 150개 하는데 이렇게 힘들었어요. 앞으로 있을 입법은 다 180개입니다. 그럼 청와대는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되죠? 정계 개편하지 않는 이상? 그럼 청와대가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직접 민주주의가 머릿속에 있어요. 국민을 통해 가지고 촛불혁명과 적폐청산 이 두 개를 가지고 국민한테 확 여론을 밀어서 자유한국당을 밀어버리고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통해 가지고 국회를 압박해서 입법을 통과시키겠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추석 밥상에 엄청난 적폐청산 이걸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추석 앞두고 계속 하루에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자유한국당도 그걸 알죠. 그러니까 다 맞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조금이라도 없애려고 이걸 지금 꺼낸 맞다고 건데 가정하고 안 받았어야 된다는 다 거예요. 이걸 저는. 반박하기는 사실 이거를. 시간도 없고 네. 다 맞다 치더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그러니까 말이 있어요. 제가 애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걸 금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를 정치인이 한다는 그러니까 건 처음 들어보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리고 말씀드린 금도를 어겨서 그 말이 부적절하다는 건 제가 인정. 다만 그 적절하고 부적절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공학적인 생각을 해보면 이렇다는 말이고 예. 또 하나 자유한국당의 목표가 뭘 것 같으세요? 50%? 무슨 50%예요? 지금 10%도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예. 이 발언이 반영이 된 여론조사에서 계속 다른 떨어지죠. 정당이 올라가고 자유한국당이 무너지고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 이게- 그건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김태현 변호사 얘기,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으로 공학적으로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긴 예. 하지만 이제 방식이 그것도 납득을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늦게 왔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좀 많이 줘야 돼요. 줬으니까 많이 줬으니까 제가 그래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좀 전까지 예. 다 들어보려고.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박지훈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방식 자체가 예. 너무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적으로 봤을 때 금도를 넘어버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그런 프레임이 형성이 되기 전에 자유한국당이 이 국민 정서에 반해버리는 문제가 이런- 생기면서
그러니까 예. 냉정하게 바라보면 아 그래 이런 프레임이고 저런 프레임이 있으니까 아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그 뇌물까지 해서 같이 적폐다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이라면 실패라는 거죠. 이게 여기 세 분이 변호사고 냉정한 분들 아니에요. 네. 이성적이고. 자 여기서 이 논리가 가능한데 자 추석 밥상 모였어요. 뭐라 하겠어요. 약간 바른정당인데 괜히 자유한국당도 도와주고 싶은 김대현. 김대현이 와갖고 640만 불 두고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적폐예요. 그러면 옆에 있던 동생이 형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게 할 말이라고 하는 거야. 제가 그게? TK잖아요. 네. 갈게요. 제가 고향에 가야 되고. 갖고 이제 김대현이 와서 640만 불도 조사해야 돼. 그것도 적폐야.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대현이야. 예. 그럼 동생이 아니 정치인이 해야 될 말 있고 안 해야 될 말 있지. 부부 싸움이란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이기고 싶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해서 너 가족이니까 들어주지 두들겨 맞아. 그게 임자. 언제 너무 얘기고. 치사하다. 너무 치사하다 해도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논리가 필요 없는 표현이 거예요. 다른 정당인데 자유한국당을 도와주고 싶은 김대현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굴까요? 정말 TK 민심이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이 바라볼 수 있는 게 우리 그냥 공학적으로 봤을 때 TK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이 아젠다를 갖고 왔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면 그 많은 그럼요. TK 민심이 감정이야. 무서워하지 호응을 않은데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네. 그럼 옆에서 640만 불이 얼마에 도대체 계산하고 640만 곱하기 1100 하고 있는데 80억. 저쪽에서 네. 아빠가 얘들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고스톱 판 깔아. 그럼 네. 근데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할지 아닐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공학적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아주 조직적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준비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계속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600 얘기 나오는데 갑자기 덮어놓고 재수사합시다 어떻게 해요? 뭐가 예. 거리가 있어야지. 근데 이걸 던지니까 총대를 맨 저쪽에서 거라는 거잖아요. 확 세게 받은 거죠. 그 자연스럽게 수사로 넘어가는 이 구조가 된 건데 자유한국당의 목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론을 안 좋은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거기 청와대 안 가는 것도 여론이 안 좋죠. 당연히 목표가 뭐예요? 맞죠. 저 궁금해. 목표가 뭐예요? 50%전 회복이 아니에요. 1차 목표 홍준표 대표가 얻었던 23%. 지금 10%도 안 되니까. 이게 되나요, 이래가? 그리고 더 나가서 35%. 그러니까 아니, 정치 보복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들어서 예전에 그 새누리당 때부터 있었던 새누리당의 그 콘크리트 있잖아요. 예. 그걸 일단 회복하자는 게 목표.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나고 저는 그 쳐갔는데 목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거로 봅니다. 이거 제가 해놓고 말씀할게요. 그다음에 나가는 난 제가 봤을 때는 그 목표는 두 번째 목표고 첫 번째 목표는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얘기를 던진 맞아요. 거예요. 아니 뭐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정진석 정무수석 하면서 뭔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 정진석 의원이요? 예, 아니, 정진석 정진석 의원뿐만 아니고 그리고 또 정진석 하나 의원 두 번째 홍준표 네. 잘못하면 파기환송될까? 그럼 나 아니, 정치 그러니까요. 보복인데 이런 개인적인 비상 사태가 묶여서 하나의 명분을 만드는 암만 거 해봤자 아닙니까? 20% 회복이 아니, 어렵고 깜짝이야. 지금은요. 깜짝이야. 어떤 짓을 해도 어렵고. 마이크 좀 띄고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 청취자를 봉도사님한테 저는 딱 생각이 드는 게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 예. 정치 보복이라 얘기하기 아주 좋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게 저 일반적 생각으로 그렇게 그건 보이고. 당연히 있다니까. 김태현 변호사가 물점 그랬잖아요. 흐린다는 게 그 예. 얘기라니까요. 그걸 좀 강하게 받아서 이게 쟁점화돼서 사실 어찌 보면 논란이 되면? 네, 논란이 되면 손해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아쉽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그 계산까지 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에서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나 지금 그 노건호 씨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640만 불 이게 저번 대선에서도 계속 울고먹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또 정신적으로 피곤해 국민들도 이제 좀 그만 좀 하지. 예. 이제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할 때는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쏜 자살골이다라고 판단하고 저는 법적 대응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쪽에서 민주당 입장에선 예. 진흙탕 싸움으로 가자는 거지 좋아. 예. 진흙탕 한번 같이 묻혀봐. 이번에 해볼 오히려 이게 더 자유한국당이 비윤리적인 정당 쪽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 프레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의 관점에서는 그것도 저번 문재인 후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예. 이렇게 살짝 튕겨내서 그걸 논란을 안 만드는 것도 방법이었겠지만 이번에 아예 그렇게 정면 돌파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정진석 의원 입장에서는 탁 치고 빠지려고 봤더니 늪으로 몸이 목까지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게 못 고소까지는 빠져나오는 못할 거야. 것이다라고 오히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조현호 경찰청장 네. 사자 명예훼손으로 8개월 징역산 판례도 있어요. 1년짜리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문제 되면요. 그 노건호 네. 그다음에 권양숙 여사 살아있는 분들의 그러니까요.
실행이 명예훼손. 가능한 부분이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치 인생을 걸고 던진 카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정진석 의원이 왜 했는지 제가 개인적 캐릭터를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백 변호사 말씀대로 이렇게 저쪽에서 세게 나올지 모르고 그냥 툭 던진 거라고 하면 그럼 정치 그만해야 돼요. 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 오늘 기사 떴네. 김대현 변호사, 정진석 의원 정치 정계 감각 없어. 아니 정계 은퇴 종용.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던졌을 때 저쪽에서 그냥 왜 그랬어라고 가만히 있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진짜 감각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래 한번 세게 받아 예. 그래 한번 해봐 라는 계산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제 말은- 짜고 하는 게 아니라면 예. 그거 하면 옳던 그러던 어쨌든 사선 의원이 나름대로 경험에 의해서 판을 짜고 하는 거라면 정치 공직에서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가치가 있는 건데 잘했다 못한 문제가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번 자다가 일어나서 글 썼는데 올려놨더니 이게 뭐지? 아니 그래서 그런 건 이런 아니고 생각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안 거예요. 흘려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흘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라면 그건 사자명예훼손이면은 이제 유가족들이 고소를 해야 되니까 예. 거기까지 갈 거는 생각을 안 했을 아니, 때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엄청나게 반발할 수밖에 없죠. 이걸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 그랬어 하고 흘리진 못하죠. 우리나라 정치권이 뭐든 한다 나오면은 무조건 검찰로 근데 가는 게 이게- 일이 돼 있는 근데 상황 이게요, 이거를 이게 생각 안 했을 리는 자기 없더라고요. 블로그면 좀 나요. 그리고 자기 홈페이지면 좀 난데 페이스북에 올렸단 말이에요. 페이스북 저도 통계가 패치네요. 저도 패치. 그래서 페이스북이 다 보라는 거잖아요. 그 누구죠? 창립자는 누구죠? 저크버그인가? 네. 그분도 이제 증인을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7.5단계를 넘어가면 30억 인구가 다 알 수 봐. 이게 유포성이라고 하는 게 재밌게는 주커버그를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몇 명이 봤습니까? 7억 명입니다. 7억 명인 줄 알았더니 23억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늠할 수는 없지만 특검까지 갈 수는 없고요. 예. 대통령, 노 대통령이 뭐 지금 좀 없는 상황에서 어허. 특검까지 가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함정을 스스로 판 느낌이 들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예니까 이거는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뭐 정진석 의원이나 다른 의원에 대한 어떤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자료가 나온다 그러면 예. 그래서 이랬구나라는 얘기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 하려면 확실히 하지 못할 바에는 안 했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가끔가다 광고 나오거든요. 열려라 뭐 이런 거 네. 나와요. 그게 근데 정진석 의원이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안 들까? 열려라 감옥문. 그 정도까지 얘기를 아마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예. 이거죠. 그 정치인들이 왜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싸우나 그 집에 가고 막 이렇게 설명하면 그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지. 너 어디 갖고 대현아 너 그런 거 편들지 마라. 대현이요. 예. 너 우리 예. 가족망신이다 얘. 김대현이. 예. 예. 김대현 씨. 너 바른정당이나 지지해. 거기 괜히 자유한국당까지 가지 말고. 바른한국당. 바른정당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지지. 바른한국당 냄새가 나죠. 바른한국당. 김대현 씨. 김대현. 김대현 씨.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님 크크크 차 세우고 듣고 있어요. 오늘 완전 개콘보다 재밌네요. 박지원 변호사님 전직이 의문 크크 응원합니다. 박지원 변호사 오늘 퇴근했고요. 이승엽 씨와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MB 한 번만 해주시면 안 아니 돼요? MB 나왔어요. 경제가 어렵다. 정진석 의원은 왜 이런 말 하는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탁해졌다니까 나이 들어서. 아유 어려워요. 예. 황수가입니다 이런 건 할게요. 근데 비슷해. 황수관 이승엽. 네, 이승엽, 황수관, MB가 목소리 비슷해요. 다 그쪽 사람들이라서 다 저기 똑같습니다. 예. 정도환이 예. 대통령 후보도 잘 냅니다. 그래요? 요즘 후보 시절에 그만하시죠. 아니 뭐 어떻습니까? 대통령 흉내 잘못 내면 이게 우리 댓글 폭탄 맞아. 아니 비슷해요. 좋은 걸로 해도 되잖아요. 그래요. 뭐 좋은 거. 그건. 네 문제 이게 하지 말죠.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시작해야 되는데 원래. 참.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간격을 쫙 가요. 조금만. 끝났네? 네. 그러니까. 벌써 끝나는 거야? 아니, 사실- 홍준표 대표 왜 그 청와대 안 가는 거예요? 셀프 왕따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럼? 1대1로 하자는 거예요. 1대1로. 1대1로? 1대1로 하자는 거죠. 안철수 대표도 왜 그럽니까? 약속이 돼 있노? 참 안철수 대표 간대잖아요. 약속 바꿨잖아요. 전혀 안 간대잖아요. 안 간다고? 뻑해가지고 안 가요? 안철수 대표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안 간다고 얘기하니까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약속 어쨌든 일정을 가는 거잖아요. 바꿨어요. 그래서 가잖아요. 뭐 청와대에 맞춰야죠. 본인 예. 약속보다는. 알겠습니다.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끝났네. 예, 김태현 변호사 오늘 출연이 없고, 네. 끝났는데 더 하면 안 돼요? 자봉했어요, 자봉. 더 자, 하면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광고 듣고 4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4부 들어가겠습니다. 목걸이가 예쁘신
인물이 더 예쁘신. 아니 제가 여기 오늘 화장을 못 하고 와갖고 예. 이 앞이 막힌다고 해갖고 예. 부랴부랴 나오느라고 아무것도 못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럼 목걸이라도 해서 시선을 돌려보자 이랬더니 7021님. 너무 날카로우시네요. 전 작가님 목걸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 작가님이 목걸이보다 더 예쁘세요. 분명히 여성이에요 이분은. 아니 근데 저는요 이거 안 읽고 얘기했거든요. 목걸이만 네. 보고 했는데 야 저는 이게 그 도사 기운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돗자리를 깔고 그러면은 정말 꽃길을 걸을 수 있어요. 예. 우리 봉도사는. 아 저기 이렇게 고생 많이 하고. 점점점점도 제가 보니까 꽃길 같아. 자 좋은 오늘 일입니다. 예, 오늘 뭐가 좋으셨죠? 아 오늘은요. 전 작가의 시선은 어디에 꽂힐까? 아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김영란법 이른바 청탁금지법이 1년이 됐잖아요. 근데 예. 이제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했던 게 이거를 뭐 3만 원을 좀 늘크자 내지는 뭐 이 농민들이라든가 그런 분이 어려우니까 좀 5만 원짜리 선물을 추석 때만 했더라도 10만 원으로 늘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아요. 1년 동안 성과도 꽤 있었고 그다음에 김영록 농수산부 장관도 좀 한번 손봐야 되지 않냐? 네, 하다가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공정한 사회, 깨끗한 사회, 그다음에 사실 선물이라는 게 말이 선물이지 굉장히 부담스러운 짐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받아도 짐이고 줘도 짐이고 살짝 뇌물성일 때도 있고. 살짝이 아니라 노골적인 뇌물성일 때도 있고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맑고 투명하게 된 건 사실이라고 봐요. 예. 그다음에 뭐 저는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러니까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원숭이는 원숭이지만 선거에서 떨어지면 국회의원은 인간도 아니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꼭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떨어졌기 때문에 선물도 안 오니까 예. 그거는 너무 편하고 좋은데 또 동료였던 국회의원들 현직 예,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봐도 굉장히 맑아졌대요. 그래서 편하다 이러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탁을 금지해서 좋은 사회가 되긴 됐지만은 네. 청탁이라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라는 거 정당한 민원 또는 법을 제정하는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그 인천 초등생 그 끔찍한 살인 사건에서 이 소년법의 연한을 예. 좀 내리자. 예. 이 말하자면은 이 법으로부터 완전히 그냥 큰 죄를 짓고도 20년 후면은 그 18살짜리 소년은 37살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예. 또 누군가하고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름도 바꿀 수 있는 거고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런 법에 대한 어머니들의 애끓는 심정을 그렇다면은 누가 이걸 해소해 줄 건가. 지금 이 청탁금지법이 되었고 국회의원들 경우에도 민원인을 만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김영란법과 동시에 그동안에 우리 국회에서 꾸준히 나왔던 이 로비스트 양성법 아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 만하다. 우리는 좀 한번 이렇게 미래를 내일을 얘기해야 그렇게 되니까요. 연결된 게 그냥 로비스트 양성법 하게 되면 좀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네. 이제는 그것을 합법적으로 해서 그렇죠. 음지에 있었던 걸 양주로 끄집어내자. 그렇죠. 아. 그리고 이 로비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좀 인상이 안 좋고 예. 또 우리 국가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상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렇죠. 로비스트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세요? 박동선. 맞아요. 박동선 네. 사건이죠. 이른바 이제 그 코리아 게이트에 예, 린다 김도 떠오르고. 그렇죠, 린다 린다 김. 김이 아니라 린다 킴. 예, 맞아요. 근데 박동선과 린다 김은 사실은 박동선은 매우 불행했던 우리 시대의 예. 이 로비스트였고 또 린다 김은 왜곡된 로비의 주인공이었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예. 하고 싶어요. 이 박동선은 이제 코리아 게이트라고 해서 1976년에 이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 사실 있었냐면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사이가 나빴죠. 예. 박정희 정권이 독재 정권의 말기에 가면서 미국에서 우리가 그러자도 미국이란 나라가 독재 정권을 지원해 갖고 국익만을 쫓는 나라라고 하는데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박동선이라는 한국의 국정원과 그때는 안기부였죠.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로비스트가 미국의 국회의원들에게 50만 불에서 100만 불의
돈을 뿌렸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는 정말 아주 불쌍하고도 처참한 대우를 받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프레이저 보고서라든가 또 김한조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등장했는데 결국은 이 사건은 아직도 과연 안기부가 돈을 대가지고 박동선이라는 로비스트로 미국 의회를 오염시켰느냐. 이게 미국 측의 주장이지만 사실은 그 진실은 아직도 가려지지가 않았어요. 명확한 건 뭐냐면 미국의 각 지역마다 쌀이 남아 돌아요. 미국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쌀을 우리 대한민국이 수입해 주는 조건으로 박동선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굉장히 독재적이고 막 떨어진 추락한 이미지를 말하자면은 좀 이 세탁을 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박동선이 안기부에 과연 사주를 받고 돈을 받았느냐 그건 아직도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요. 또 이 과정에서 우리 국가가 겪었던 그 홀대와 그다음에 냉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박동선 씨 개인적으로도 자신은 결코 아니었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로비스트였던 박동선의 이 탁월함이었어요. 박동선은 이제 영어를 정말 잘했고요. 미국 사람들보다도 재미 교포였었나요, 그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주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고 조지타운에서 국제 관계의 학생 회장이 됐어요. 그건 이제까지 없었던 거예요. 조지타운이면 또 정치학으로도 무척 센 데 아니에요. 엄청나게 좋은 대학인데. 그리고 조지타운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가기만 하면은 근사한 와인과 정말 그 백인의 금발 미녀들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몰렸던 거예요. 그 사교계 인물들이. 그리고 이제 블루북이라고 해서 사교계의 아주 중요한 리스트를 꼽는 데는 박동선이 꼭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박동선의 그 어떻게 보면 잘못된 애국심이었냐. 왜냐하면 저는 독재자를 비호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대한민국을 그 이렇게 독재자의 그늘 속에 가두고 싶지 않았다. 이런 말도 마음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대한민국은 로비 국가라는 추악한 로비 국가라는 상처를 입게 됐어요. 두 번째는 이제 린다 킴 사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대한민국의 그 장관이었던 국방장관이었든지 뭐 국회의원이었든지 이런 분들이 얼마나 유혹에 약한 인물들이었는가. 그 편지 써면 편지 생각하면 오글거려요. 오글거리기도 하고 이 외로운 그 중장년 남성들의 심리를 뭐 나의 결혼 생활은 헛거였어라든가 내지는 당신하고 보냈던 그 산타바바라의 그 찬란한 아침 같이 먹었던 그 조식 선셋 그래서 린다님이 그랬대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쉬웠던 게 대한민국의 고관 대작들한테 점심 한번 먹자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오케이. 그다음에 한 30분 전부터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는 로비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비라고 하면은 미국이 최고로 이 발전된 나라죠. 그래서 원래 이제 로비스트라는 말 자체가 윌러드라는 호텔이 있어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이 취임식하는 그 광장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그래서 그 윌러드 호텔의 로비에 가면은 중요한 사람들은 다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연원이 있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랜트라는 미국 대통령이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 그 윌러드 호텔에 와가지고 브랜디와 시가를 즐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비스트들이 거기에 이제 접촉을 하려고 모여들어서 로비스트라는 말이 생겼어요. 윌러드 호텔에 로비에 모여든 사람들이다. 그랜트? 대통령. 네.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등록된 로비스트건 비등록된 로비스트건데 한 10만 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46년에 이른바 연방 로비스트 규제법이 만들어졌고 또 이것이 포함되어서 그 뒤에 1995년에 LDA라고 해서 로비 명세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나쁜 로비를 하지 말고 아예 양성화시키자. 그러네. 네, 의미가 그래서 있네. 뭐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에서도 로비스트를 고용을 하는데 절대로 이제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그래서 로비스트가 쓴 돈이라든가 로비스트가 이 의원들이라든가 보좌관들을 접촉한 것도 다 규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의 그 상당히 의회가 그러네요. 또 로비 환경이 아주 맑고 깨끗해졌다.
이런 말은 듣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의 정치 상황은 잘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네. 국회의원들이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그 음험한 곳에서 나쁜 짓을 한다라고 하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잖아요. 분명히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제약회사인데 이번에 약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데 괜히 이게 그 기관에서 갑질하는 것 그럼요. 같아. 그럼 네. 로비스트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우리 거 갖고 입법 활동이나 이런 그 통관 좀 도와줘라. 그럼 로비스트가 의원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네. 로비스트 정입니다. 네. 그럼 의원이 봉입니다 이럴 것 같아요. 로비스트 봉입니다. 네. 그럼 무슨 일이십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 약 수입하는 거 그러면 의원이 만날 의향이 있습니다. 네. 아니면 그건 제 관할 사항이 아닌데요. 네. 이러면서 둘이 서로 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투명하게 딱 공개하고 네. 이러면은 얘기가 좀 틀려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 민원이나 이렇게 청탁 중에서도 맑고 예. 깨끗한 청탁도 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그럼요. 돕기 위한 법인데 그게 말하자면 갑질하는 기업에 의해서 안 되는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른바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거는 저는 환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세상 일이라는 건 모든 것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맞아요.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하자면은 청탁의 수위가 위험 수당을 붙여서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이거 하다가 걸리면 내 의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나 보장해줘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러면 세게 들어가야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의원님. 그 아들부터 손자까지 다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대를- 저희 기업이 이럴 대를 수 이어 있죠. 충성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예. 완전히 이제 종신보험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진짜 커지네. 커지죠. 그래서 그런 점도 저는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로비 합법화를 해서 시민 단체들 가운데에서 로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다음에 어머니들이 예를 들면은 CCTV를 다는 문제가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제한을 많이 받고 있어요. 개인의 사생활 문제라든가 예. 또 이제 유치원 그 업계도 엄청 정치인들한테 예. 힘이 세잖아요. 그럼요. 원장 옆에 예. 꼼짝 못 하잖아요. 예. 뭐 그분들은 절대로 CCTV를 다는 거를 반대를 해요. 아직도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말하자면 어머니 단체들이 로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좀 이 법도 잘 알고 인맥도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 단체들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수녀원에서도 수녀님의 애를 때려가지고 그런 그러니까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믿고 보낸 종교 기관에서도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작은 로비 또 단단한 로비 그다음에 매우 소중한 로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로비스트 합법화를 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비스트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돈과 연관된 문제뿐만 아니라 네. 로비스트 중에서도 자기 가치와 개념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어머니들이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네, 실비만 받고 그럴 수 있죠. 변호사는 똑같은 네, 거예요. 네. 실비만 받고 이건 의미 있는 일이니까 제가 성심성의껏 다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로비스트라고 그럼요. 해도.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좀 제3의 권력이 요즘은 돼서 그렇지 예. 초창기 시민단체분들은 참 감동적인 분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왜 버스 토큰이 있었잖아요. 예. 토큰 하나 들고 토큰 2개 가지고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은 걸어 다니면서 예. 입법 활동에 지원을 했던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또 예. 보수도 좀 받으면서 진정한 이제 시민 활동의 창구로서 로비스트 활동을 하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양성화해야 되겠죠. 꽤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네. 그다음에 일단 어쨌든 음지에서 공판에 쓰니까 양지를 끄집어 올리면 그럼요.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게 중요해요. 국회의원에 대한 이미지도 좀 나아질 거고. 네. 애가 PC방에 가지 못하게 하면 그런다고 해갖고 아이들이 안 가겠어요? 맞아요. 한 정거장 건너서 네. 지하철 한 정거장 뒤에 PC방에 가는 거죠. 그런 거보다는 환경 더 안 좋은 대로. 그렇죠. 그런 거보다는 아예 시간을 정해주는 게 좋은 거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미성님, 전 작가님 목소리만 들으면 30대인 줄. 히히. 허인님, 전 작가님 피부가 엄청 좋으세요. 부럽습니다. 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좀 나름대로 위력을 떨치는 복라인 네. 쭉 모였는데 전 네. 작가님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의사 메시지 전달력이 탁월하다 그러면서 야 봉도사 말고 저렇게 전달력이 탁월한 사람을 처음 봤다. 봉도사 말고 제가 그래도 한참 모자르죠. 봉도사님. 아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들으면 진짜 전달력이 끝내준다.
그렇게 아, 얘기를 그래요? 하고 동조했죠. 그분이 현직 삼선 의원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복란이 부르면 다 옵니다. 아 자, 고정원님 기복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라는데 어제 사진을 보니 의원회관 앞에 선물들이 어마어마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안 받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의원 그것도 시마다 양극화되잖아요 또.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국회의원일 때 선물 받았는데 그 저 재활용했어요. 오. 그래서 무슨 불우이웃 시설에 다른 보내거나 분들, 예. 네 무슨 저 단체 같은데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또 저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네. 그 명함만 싹 띄어서 제 명함을 붙이고 그리고 드리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렇죠. 너무 많이 오면 네.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아니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거를 이렇게 받는 거 자체 그리고 이제 뜯어보고 비싼 건 전 돌려보냈어요. 그거는 오. 정말 찜찜하니까요. 아하. 근데 이제 받아도 되는 정도의 정성만 있는 거는 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받은 건데 이렇게 다 이렇게 돌린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요. 그거 부르시설에. 받은 거면 어때요? 쓰던 것도 주세요. 근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죄송하잖아요. 그거는 선물은 사실 본인이 사서 이렇게 예. 정성껏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선물 오는 것도 국회회관 앞에 이렇게 많이 쌓였으면 네. 업무 연관성이 많아요. 아유 많죠. 뭐 3만 원 아래 5만 원 아래라 하더라도 상임위 관련 단체에서 온 게 많을 겁니다. 그럼요. 네. 피감기관 이런 데서. 네. 염산이 로비스트 양성한 너무 좋은 생각 귀에 쏙쏙 들어오네. 근데요. 이게 네. 지금 얘기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네. 의원들 중에서도 이 얘기를 하면 왠지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로비를 하는 많은 예.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의회에 로비를 하는 기업이 애플하고 우리 삼성이 굉장히 많은 양의 로비를 해요. 거기서 뭐 독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들한테 상당한 로비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일지라도 물론 이게 이제 들통이 나서 그러는데 향응을 받은 거 예를 들면 골프장 같은 경우에 골프장 회원권이 골프 접대. 좋은 데 있으면은 로비스트들이 그걸 다 산다는 거예요. 근데 로비스트들이 우리나라처럼 뭐 골프 접대를 하기보다는 말하자면 골프장에 로비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이 뭐 이러면서 의원들하고 이제 안면을 읽히고 그다음에 얼굴 트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 의회도 양성화됐지만 결국 로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봉도사급 되는 의원이나 아니면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국회에 뭐 입법 일을 했던 뭐 이제 경력이 있는. 그렇죠. 입법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로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는 사실은 전관 예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는 1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 1년 후는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엄청난 돈을 많이 벌죠. 그러니까 뭐 아마코스트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컨설팅 그룹을 대표해요. 그게 네. 로비스트입니다. 그러면 네.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들도 그럼요. 어느 기업의 고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전 작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한가위 때 또 뵙게 됐어요. 예, 저희는 셰리 린이 부르는 Got to be real. 영어 발음은 Gotta be real. 진짜가 멋지다. 되어야. 예, 저는 내일 다시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땡큐 바이바이. 예,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더러 검찰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그래서 내가 사법고시 과목이 뭔지 몰랐거든요. 네. 사법고시를 못 봤다. 안 보시길 잘했습니다. 무너집니다. 네, 무너질 가능성이 많죠. 노래도 있어요.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너무나 안 좋아요. 원세현 전 원장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을까. 어제 생각이 저는 들어요. 동영상을 봤잖아요. 옆에서 네.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그분의 멘탈이 무너졌는지 살아있는지 딱 보이는 거예요. 살아보신 분이라서 더 잘하시네요. 예. 징역 최고의 전문가. 징역 전문 MC. 자, 7114님 제 첫사랑 이름과 같은 백성문 변호사님 오. 반갑습니다. 이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침부터. 근데 백성문이라는 이름은 흔치 않은데. 그래요? 성문이라는 이름은 흔해요. 근데 오. 앞에 저 성까지 딱 같은 분들. 성문은 얼마나 흔하냐면 성문 종합용어도 있잖아요. 성문 종합용어, 성문 서적, 성문 출판사 다 예. 있습니다. 성문 서적 성문 종합용어. 일월성의 그럴 문이니까 성문. 글로 이루는 거니까 뭐 책에 관련된 거 많죠.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는 왜 백성문이냐면 성문 종합용어 100번 띄웠다는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예. 화낼 뻔했어요. 지금 박지원 변호사 화내려다 아니, 한번 아니. 삼키더라고 지금. 죄송합니다. 박지원 변호사 어디 갔고 지금 누구죠? 김태현 변호사요? 아니요. 이승엽. 이승엽 씨 이승엽 곧- 이승엽 씨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에서 이승엽입니다. 곧 은퇴식을 합니다. 대구 10월 3일입니다.
네. 근데 마지막에 박지원 변호사 왔네. 제가 뭐 계속 따라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저는 오늘 또 주목돼야 될 부분이 MB 전 대통령인데 결국은 본인이 안 나오고 이제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뭐 포털라인 쓸지도 아직 뭐 미지수고 아마 벌써 조사 같은 게 많이 간 게 여당의 한 의원이 했던 단체까지 지금 압수수색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뭐 그 신보라 얘기 됩니까? 얘기했어요. 네, 바로 신보라 앞서요.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고 추석 직후 정도쯤에는 MB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 표명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진짜 이거 수사 세련되게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어쨌건 지금 보수 야당 쪽에서는 다 정치보복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어쨌건 피고소인 신분이죠. 이미 고소 당했어요. 그럼요. 그럼 피고소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포토라인에 세운다거나 검찰에 출두를 할 정도 상황이 되려면 이 정도면 빼박일 정도가 돼야 나오는 거지 섣불리 포토라인 세웠다가는 그게 오히려 역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윤석열 지검장이 워낙 또 수사 잘하시니까 그런 거 고려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빼박인데 여기서 또 작전이 나오죠. 언론에 흘릴 때는 어설픈 걸 툭 흘립니다. 잽을 툭 날리고 피할 때 그냥 훅이든 스트레이트든 들어가는 거죠. 카운터 펀치라고 하죠. 그래서 언론에는 별거 되지 않는 것 툭 흘려서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때 다른 그물이 턱 크니. 야, 오늘 남양 듣기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되게 무서워요. 법률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살아가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최근에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MB 전 대통령 표정 보잖아요. 불안해요. 힘들죠. 아무리 평정심 유지하고 싶어도 지금 딱 칼날이 본인한테 오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직감이 될 거예요. 마음이 괴롭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나이가 드셔갖고 조금 탁해졌어요. 자 다시 액션 큐. 제까지 돌아올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키면 다 해요. 자꾸 우리 제가 이 봉도사님 자꾸 시켜가지고 제가 이 성대모사를 연구를 해오고 왜 시켰냐면요. 제가 커피가 뜨거워서 좀 시켜 먹으려고. 알겠습니다. 요즘에 진짜 연습해요. 해야 돼요. 원래 MB 대통령 거 안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몇 개 더 있어요. 오 그래요? 박원순 시장도. 박원순입니다. 이건 안 하겠습니다. 저도 제안 문건에 있고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 여기 아빠 뉴스에 김용민 씨 나오거든요. 그거 정말 잘하잖아요. 근데 내공이 떨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박지원 씨의 이승엽의 한 수 위야. 박지원 변호사야. 자 그런데 혐의 가운데 배임 횡령. 이야 이거 지저분하게 걸리는데. 근데 이거 배관 사고라는 거죠? 왜 이거를 넣었냐면 이게 일사부재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추가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국정원법하고 다른 부분 민법상 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넣음으로써 형법상 죄송합니다. 형법상 재산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원세훈 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죄를 가늠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거 사실은 안 넣어도 그만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죄들이 국고손실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넣은 거는 왜 넣었을까요? 위압감을 느끼고 결국 남북 관계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파격으로 박왕자 죄송합니다. 네, 박왕자 씨. 파격으로 몰고 갔기 이 결렬로 몰고 갔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하는 거죠. 그렇죠. 말풍선이 아니다. 말폭탄은 빵빵 쏴대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척 조심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제 북한이 신중한 예리한 지적하셨잖아요. 북한의 리용호가 얘기한 건가요? 네. 아니 북한의 그 성명. 성명의 내용이 보면은 이거를 격추하는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다는 얘기는 격추하겠다가 아니고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아주 굉장히 정교하게 지금 북한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마치 이제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그 군사 용어로 보면은 madman theory. 미친 게 아니고 미친 척하는 그런 전략 이런 걸 좀 구사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북한이 그럼 계속 조용할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고요. 추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 분명히 있고요. 10월 11일 전후로 해서 그다음에 6차 핵실험 가능성도 6차는 끝났고요. 6차는 끝났죠. 지난번 한 게 6차 핵실험. 6차였고 또 핵실험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어제 국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폭탄을 또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군대 안 갔다 와서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 다른 나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예. 끝나고서는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미국 기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또 한 거예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그랬더니 또 했어요. 세컨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세컨 옵션은 군사 옵션이 될 것이고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북한은 폐허가 될 것이다. 완전히 파괴적이 될 것이다. 용어도 지난번에는 디스트로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Totally destroy North Korea. 우리 오늘 다 오늘 새벽에는 devastating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 devastating. devastating. 예, 매우 파괴적이 될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옛날 단어로 찾아왔고 북한도 deterred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죠. 네. devastating. 예. 액센트가 이름절에 있습니다. 예. devastating. 예. 명전 동훈대 원래 동산 뒤에 있는데. 네. 어찌됐든 하여튼 트럼프의 이 언어 구사가 이게 좀 미국 대통령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더 내부적으로 지금 이 트럼프는 지금 이 무릎 꿇기 저항 운동 있잖아요. 미국 공립학교가 가리키는 국민 의례를 지금 그 유색인종 그 운동 선수들이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이게 지금 학교로 쭉 번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그 이 욕설에 가까운 그런 이 지시에 대해서 지금 저항 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 무릎 꿇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안팎으로 지금 막 시달리고 있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외 문제에 대해서 점점 언어가 과격해지고 있고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저 군사 옵션이 있다라는 말을 자꾸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현실적으로는 지금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매우 조심하고 있다라는 점. 자,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북한에 대해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제 북한은행하고 중국은행 제재 이제 시작됐거든요. 이게 커요. 이거 뭐 돈줄 재는 거 이거 무지하게 큽니다. 이거. 그러면 과거에 그 DBA 델타 방코 아시아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BDA 방코 델타 아시아에 2,500만 달러 묶어놓으니까 그때 그랬었잖아요. 피가 얼어붙는다. 피가 얼어붙는. 예. 그러니까 이게 돈줄을 지금 끊는다는 건데 오히려 이제 이런 옵션들이 더 이제 현실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예. 자, 이런 국제 정세 상황에서 오늘 청와대가 여야 대표 이제 안보 만찬을 하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빠집니다. 이걸 이제 뭐 정치권에서는 이제 스스로 자처하는 왕따 정치라고 그러는데 부르려면 나 혼자 따로 불러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청와대는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홍준표 대표만 빼고 지금 오늘 이제 만찬 그렇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부를 땐 또 같이 가고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 체제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제 노무현 특검 맞불이 붙었잖아요. 지금 이제 그 맞불이라고 할 수 없죠. 주장이죠. 그리고 이제 이 프레임 자체를 이제 댓글 정치가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국정원을 동원한 지금 이제 댓글 공작 정치가 지금 계속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고 매일매일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권이다. 해서 이제 원조 프레임으로 지금 이게 좀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런 그 바꾸고 싶어하죠. 그렇죠. 바꾸고 싶어와서 이제 프레임을 그렇게 가고 있고 청와대 만찬에 불참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원조 적폐 논란으로 지금 이제 가고자 하는 건데 자 이제 이건 이제 국민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근정님 기자님 목소리가 냉철한데 신뢰가네요. 귀에 쏙쏙 박혀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목소리가 이랬다면 안 졸렸을 것 같아요. 김수경님 봉도사탕 엄마가 정치쇼를 너무 사랑하네요. 보는 라디오 본다고 밥도 안 줘요. 엄마가 밥 안 주면 라면 끓여 드세요. 호홍. 반우선님 봉도사님 어찌 그리 다방면으로 박수 계시니 푹 빠집니다. 사랑합니다. 참고로 전 반기문 사무총장과 일가입니다. 하트 뿅뿅뿅. 반 씨는 전부 다 같은 일가예요. 아 그래요? 본이 하나니까.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자 잠깐 시간 남았는데요. 네. 하나 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14. 그러니까 14 공동선. 정봉주의 정치쇼 2부 3변 시대. 그러나 오늘 2변 시대. 이런 표현이 있나 2변 시대. 자, 함께 하실 분 백성문 변호사.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백성문입니다. 예, 오늘 백지와 신라를 다 포괄해야 돼요.
박지훈 변호사님. 네, 박지훈입니다. 제가 예. 김태현 변호사 목까지 하겠습니다. 신라는 지금 오늘 빠졌어요. 나당연합군대. 이렇게 늦으면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약속 아닙니까 청취자들하고. MC는 약속. 가끔 늦을 수 있죠. MC 늦어도 됩니다. 예. 패널들은 저는 1시간 전에 와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건 한 좀- 시간이요? 그건 좀 10분 전에 왔잖아요. 이 앞에 목욕탕 있었습니다. 예. 예. 아니 뭐 SBS 앞이 공사 중이라 차가 막혀서 늦는다는데 예. 뭘 감안하고 와야죠. 그럼요. 어제 저도 늦었어요. 대한민국 이분. 어떻게 보고 그러면 다 맞나요? 대한민국이.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 뭐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아 나 참. 지금 늦은 분 이름이 누구? 김태현 직업? 변호사 사는 곳? 일산입니다. 예. 아이고 일산에서 저 판교서 왔는데요. 뭐. 아니 일산에서 오면은요 이게 역주행해요. 길도 안 막혀. 그렇죠. 안 막히죠. 예. 늦잠 잔 거예요. 아니, 이거 새벽에 냉정하게. 판교에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요. 아니 요즘 변호사가 그 전날 술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방송을 앞두고? 그러니까. 참. 죄송합니다. 예. 자, 샵 1035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 조현호님 광고 너무 길어요. 이러다가 마성의 광고쇼 될 듯. 자, 신금이 김변 안 늦으시나요? 안 보입니다. 진짜 왜 SBS 앞이 공사를 해서요. 예. 서부간선로 들어가는 길을 또 꽉 막아놨어요 어제는. 이 앞에서 30분이야. 그러니까. 딱 그 서부간선로에서 빠져갖고 딱 들어오면 여기서 4분에서 5분 거리거든요. 여기서 30분이야.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2시간 전에 집에서 나왔어요. 안 늦으려고. 사실 아까 아슬아슬하셨죠. 그럼요. 4분에 그냥 칼같이. 아유, 뭐 진행자 좀 늦어도 됩니다. 야, 우리 한번 늦은 거 갖고 한번 2시간 1시간 해볼까요? 아 그거 한 시간 할 수 있죠. 예. 진행자 느끼는 늦는 건- 거에 법률적 의미. 이거는 그 출연료를 차감해서 줘야 돼요. 출연료 시간비- 왜 줘요? 우리 늦으면 안 줘요. 아니 그거 안 주나요? 안 줘요 그럼. 뭘 주라 그래요. 지금 이거 듣고 있으면 김 변호사 돌아갈 수도 있겠는데. 누가요? 김 변호사. 들어가면 이제 영원히 못 받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 아쉬운 대로 이렇게 또 이 시간 비분을 나눠서 또 차감해서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안 줘요. 그냥.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김태현 변호사의 출연료는 회식 비용으로. 회식 비용 하면 안 되고 자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좋은 곳 정봉주 출연료에 얹겠습니다. 자 원세훈 전 원장 어제 검찰 소환. 표정이 안 좋아요. 야 제가 한 방송에서 이랬거든요. 이분 말하라고 만들어진 것이다. 재판은 가족이 받는 것이다.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적응을 못하는 스타일 같아요. 아니 이미 요 자리에서 정도원 의원이 네. 같이 서울구치소 살았는데 감옥 살기 참 힘들어하더라. 아니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예. 그 똑같은 거기다도 잘 적응하는 스타일이 있고 좀 못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제가 예. 원세훈 원장의 얼굴을 지금 보니까 정말 적응을 못하는 스타일 같아요. 그게 힘들어했어요. 큰 변수가 아닌가 싶어요. 또 계속 살던 사람 우리가 군대 예.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를 한 번 더 가라면 몸까지만 몰라서 계속 있는 거든 복무를 하는 거거든요. 간 김에 계속 있는 간 거. 김에. 근데 원세훈 원장이 왔다가 들어갔다 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얼굴 보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이게 큰 변수가 아닌가. 결국은 본인이 더 큰 얘기를 할 가능성 저는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요 이렇게 박지원 변호사님처럼 이성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바로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어때요? 저는요 교도소 있는 잘 적응 체질 같은데. 교도소 있는 분들이 체질.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해. 방장. 아니 야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 징역을. 그 체질 같. 그러니까 83년도에 예. 한번 살았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먹방에서 한 달 동안 조사도 받았어요. 와, 먹방에서. 그 중정 안기부 같은 데서요. 아니 비스무리한 예. 데서 먹방 창문 하나도 없고. 예? 그거 대단하신 겁니다. 그거는 근데 원세훈 이제- 원장은 정말 못 견딘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재판은 가족이 받는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제가 원세훈 원장의 부인이에요. 말 많아요. 예. 상당 극성입니다. 알죠? 네. 당신이 뭔 죄가 있었어? 당신 혼자 감옥 살아. 당신만 죄 졌어? 당신 시킨 대로 했잖아. 얘기하라고 다. 그 얘기 한 10번만 들으면 다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원세훈 원장이 표정이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적응도 적응인데요. 그러니까 그 표정을 보고 그러니까 진짜 이 침울한 표정을 보고 지금 박준 변호사 이제 아니 그런- 이재용 부회장 아, 봐요. 표정 아니 좋아요. 생각을 하셨는데 네. 문제는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또 검찰에 온 게 피의자입니다. 그렇죠. 피의자, 피고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이 징역 아직 4년 혐의 확정이 안 됐어요. 예. 이제 그거 말고 어허. 다른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 올려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4년만 살면 그거 나중에 거의 확정되겠지만 나갈 수 있어가 아니라
4년 살고 지금 조사하는 것 때문에 또 살 수도 있네. 그럼 이제 심란하죠. 이게 지금 4년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의혹 자체가 그 외곽 민간인 댓글팀 48명. 관련 운영, 예, 운영. 그 다음에 박원순 제안 문건, 예. 그 다음에 MB 블랙리스트, 예. 거기다가 민간인 댓글 부대한테 돈이 지원된 게 국고 손실. 국고 손실하게 되면 특가법상의 제5조 국고 손실죄 무기 5년이에요. 5년 이상 그 살인죄하고 똑같아요. 사형 빼고 살인죄하고 똑같아요. 형량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증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거의 사실상 무기 4년 플러스 알파는 확정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원세훈 원장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저 같아도 표정이 안 좋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박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사의 가장 키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혐의를 밝히는 것도 있지만 이걸 고 윗선에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는지 또 국정원장하고 또 대통령하고 독대하던 것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 없앴는데 MB 때 다시 부활시켰어요. 예. 그럼 둘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과연 안 했을까? 모든 국민들이 그 의심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고했습니다. 지시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도 갈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장이 적응을 못하고 있어서 무언가 윗선을 불고 감형을 원한다면 위로 갈 가능성도 있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한. 저는 실제적으로 원세훈 전 원장 얼굴들을 계속 봤어요. 재판할 때마다도 뭐 보고. 관상가요? 아니 관상이 아니고 최근에 제일 안 좋아요 이때까지. 특히 마지막에 파기환송 심 선고받을 때 갈 때는 나름 경호원 또 대동하고 자신감이 좀 넘쳐 있었거든요. 지금 얼굴 자체가 좀 검해졌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전문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관상 저는 전문가. 아니요. 예. 저는 2012년에 살았죠. 네네. 제가 어제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원세훈 국정원장을 모셨던 전직 국정원 직원. 그래서 다 들었죠. 더 잘 알겠네요. 아 그럼 제가 오랫동안 제가 본 게 좀 맞죠. 너무나 얼굴이 그리고 힘들어 또 보입니다. 부인도 대단하신 분이죠. 극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냉장고를 자물쇠로 잠근 사람입니다. 박찬주 박찬주 암구도 아니죠. 암구도 아니요. 예. 그래서 저는 어제 확신. 근데 여기서 또 그렇죠. 방송이니까. 아유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 윤석열 중앙지검장 수사 얼마나 잘합니까?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예.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수사 얼마나 잘합니까? 원장님. 천재죠. 원장님.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고 이렇게 실강이 날 필요가 있을까? 감옥 오래 사시는 거 저희 원치 않습니다. 무섭네요. 아니 윤석열 검사장이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이 알고요. 아마 본인이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검장이잖아. 지검장이기 때문에 조사는 못해요. 올 때마다 차는 마시러 갈 겁니다 아마. 뚜벅뚜벅 걸어가요. 목소리도 굵잖아요. 그리고 오실 때마다 올 때마다 오실 때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오늘 차 한 잔 하고 아유 얼굴이 왜 이렇게 거칠하십니까라고 한마디만 그렇게도 해주면. 안 해요. 예. 많이 힘드시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빨리 나가셔야죠. 편하게 하셔야죠. 네. 편하게 하셔야죠. 건강 챙기셔야죠. 네. 남양특집이네요. 남양특집. 그리고 손잡고 원장님 꼭 살아서 나가셔야죠. 저 같으면 울 것 같은데. 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실시간 실검 키워드 보겠습니다. 철원 육군 일병 총탄에 맞아 숨진 사고가 있었죠. 그다음 자유한국당 의원 비례대표 의원 화이트리스트 관련 압수수색 신보라 의원이 이끌던 청년단체가 압수수색 당했다. 자 가을비 오늘 전국에 가을비 온다는 소식. 이 중에 제가 고른 실시간 검색어는 철원 육군 일병 총탄 맞아 숨진 사건입니다. 남일 같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좀 안전하게 좀 있었으면 사고 안 났으면 하는 마음에 광고 듣고 저는 1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1부는 원포인트 뉴스 SBS 원일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원일희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예. 오늘도 미국과 북한의 이걸 뭐 중계 방송하는 거는 참 저도 싫기는 한데
뭐 이게 이제 뉴스로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좀 갖고 나왔고요. 예. 그 전에 한 가지 또 정정 보도 하나 하고 들어갑니다. 어제 방송 끝내고 아차차차차 네. 하고 가셨죠. 네, 저한테도 문자 많이 왔어요. 정치판 취재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정신줄 놓을 때가 좀 있어요. 예. 정신줄을 좀 놓을 때가 있습니다. B1B 랜서. 랜서의 고도가 250km라 요격이 안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거는 높아서 그 요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멀어서 250km는 원산 지대공 미사일 기지가 있는 북한의 원산에서 그 NLL까지의 거리가 250km가 넘기 때문에 멀어서 요격이 안 되는 거지. 랜서 B1B의 고도는 18km에서 20km. 예.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250km는 성층권. 이건 우주예요. 예. 그래서 보통 민항기가 10km 상공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예. 전폭기들은 그거의 한 2배 정도. 비행한 거리가 원산 지대공 미사일이 있는 곳으로부터 250km쯤 떨어졌기 때문에 요격을 못했다. 네, 그게 이제 어제까지 이제 뉴스고요. 오늘 이제 이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원포인트 뉴스는 국가정보원이 이제 어제 그 B1B 편대 그 NLL 넘어가서 무력 시위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다 보고를 했는데요. 재밌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북한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북한 공군도 못했고 육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국회에 보고를 했어요. 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북한의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시간대가 지금 밤 자정 무렵이라서 이렇게 지금라고 이철우 정보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좀 웃기잖아요. 뭐 퇴근하나요 레이더가? 레이더가 퇴근하나요? 밤이라 저기 한다고? 예. 자, 그건 아닌 것 같고 얼마나 이게 지금 북한이 몰랐냐면요. 이 B1B 편대가 NLL을 넘어서 이렇게 비행했었다라는 그 비행 궤적을 미국이 공개했어요. 이제 북한 보고 좀 우리 이렇게 갔다 왔거든. 이렇게 지금 이제 통보를 한 거고 북한이 이제 뒤늦게 이제 그거를 듣고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금 이틀째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가정보원이 파악한 걸로 놓고 보면 지나가고 난 뒤에 미국이 공개한 뒤에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상의를 하는 흔적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뒤늦게 동해안에 미그기가 떴어요. 초계 비행을 뒤늦게 했습니다.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자,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북한도 이런 그 비무장지대 NLL 선상에서 뭔가 이상 징후가 나오면 선보고 후 조치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적 우발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먼저 대응하지 말고 선보고 후 조치해라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뭔가 휙 하고 지나갔는데 그렇죠. 이게 뭐지 하고서는 선보고하고 후 조치하려다 보니 미국의 B1B 편대가 NLL을 넘어서 비행 무력 시위를 하고 지나간 거고 뒤늦게 조치를 확인한 뒤에 하려다 보니까 미국이가 뒤늦게 뜬 거예요. 초계 비행이. 자, 그 얘기는 뭐 어찌 보면 다행스럽기도 하죠. 북한도 여차하면 붙는다가 아니고 선보고 후 조치 체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요 원칙이 어제 국회에 보고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과거 2008년도에 김왕자 씨인가요? 네. 그 금강산 그 그건 정말로 관광객 피격 그런 사건이